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연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네, 이제 하나하나 브랜드에 대해서 10년 전 과거부터 지금 소급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어떤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볼까 생각을 하다가 제 책 중에 가장 많이 뭐랄까 리뷰가 달렸다고 할까? 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브랜드다 라는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 책 처음에 나왔을 때 반응이 되게 좋았던 이유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내고 나면 많은 사람들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되지? 이제 이런 걸 되게 궁금해해요. 그 다음 책은 또 어떻게 내고 제가 지금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한 지 실제로 한 10년, 뭐 많은 아니지만 한 10년 정도 됐는데 책은 전자책까지 합쳐서 9권을 냈어요. 그런데 그 책들이 전부 다 제가 출판사에 어플라이를 한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저에게 책을 내자고 제안을 해서 쓴 책들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바로 지금 소개하는 나는 브랜드다 이 책의 출판사 사장님은 결국은 블로그를 통해서 저에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제가 2010년, 9년, 10년 그때쯤 뭘 하고 있었냐면 브랜드 네트워크 40라운드라고 해서 40대에 전문가를 꿈꾸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하고 그 과정들을 온라인으로 기록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은 잘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블로그 전문가가 이제 지시한 건 뭐냐면 인터뷰를 해라. 인터뷰를 해서 그 내용을 블로그에 기록해라. 그렇게 하라니까 네. 그리고 그냥 그 일을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블로그에 기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 블로그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검색하면 인터뷰니까 제 블로그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출판사 사장님이 봤을 때는 예전에는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엮어서 책을 내는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되게 영향력 있는 분들 인터뷰도 많이 한 것 같으니까 이 인터뷰한 글을 CEO들을 묶어서 책을 내보자라고 저에게 제안을 하셨던 거고요. 그렇게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컨셉이 좀 바뀐 거죠. 나는 브랜드다. 당신의 꿈을 완성하는 개인 브랜드 하우 47. 그러니까 47가지의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 그런 게 이 책에 속해 있다고 전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그냥 요대로 따라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47가지를 사실 뭐 외우거나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걸 공식으로 풀어놨습니다. OT라고 하는 공식으로 빼놨는데요. 브랜드를 만드는 게 방정식이다. 방정식은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일단 여기 제가 썼던 것들은 더하기와 곱하기만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개인 브랜드에 가장 필요한 첫 번째 T, OT 중에 첫 번째 T는 바로 탤런트, 재능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맞닿아 있어야 브랜드 파워가 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는 재능과 관련된 재능을 찾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이 책에 소개가 되어 있겠죠. 그 다음 더하기, 재능 더하기, 두 번째는 트레이닝, 훈련입니다. 재능이 아무리 좋아도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브랜드의 힘을 만들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책에는 그 전문가들이 어떻게 자신의 분야의 그 고수가 될 수 있었는지 자신만의 훈련법이 이 안에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거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공식으로 바꿔놓은 거죠. 그 다음에 스스로 혼자서 재능을 찾고 막 훈련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더하기 뭐가 필요하다? 소통. 여기는 저는 토크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이 결합된 온오프라인 토크.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도 온라인 소통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자, 결국
OT 중에 3T는 더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능과 플러스 훈련과 소통이 더해진 거에 그 다음에 곱하기 시간, 바로 타임이죠. 시간은 축적된 시간이니까 만약에 시간 하나도 안 썼어 0 그러면 앞에 더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시간을 안 쓰면 전체 0, 브랜드 제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또 시간이라는 게 더 좀 야속해가지고 도대체가 언제만큼 해야 되는지 답도 없어. 그런데 곱하기로 표현해 놨기 때문에 이게 또 힘을 발휘하면 굉장히 크게 발휘할 수 있다. 그게 시간이고요. 마지막 곱하기가 바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은 왜 자신이 때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타이밍이 맞을 때까지 재능을 훈련하고 소통을 하면 그 필요한 시간을 축적하면 자신의 때와 만난다라고 하는 걸로 이 개인 브랜드 방정식을 만들어 봤고 이 방정식에 의거해서 저는 인터뷰도 만들고 그다음에 토크쇼도 기획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요 중에 제가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각각의 그 OT 중에 해당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몇 개만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당신 안에 그 무엇, 그것이 브랜드다. 탤런트를 소개했던 이야기 중에 이렇게 소개를 해놨는데 나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랑 연결되는 건 탤런트 요 부분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제가 소개했던 것 중에는 부고 테스트를 써보라.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를 결정할 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고 테스트입니다.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라는 걸 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저의 부고 테스트 여기 써놨네요. 지식소통가로 활동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꿈을 찾아주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왔던 세상을 움직이는 영향력, 그 중심에 함께하고자 했던 그녀는 비록 지금 없지만 그녀의 정신은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려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생생하게 살아 숨쉴 것이다. 저희 큰애가 이거 읽고요. 부고 테스트 진짜 죽었다고 상상하려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지금 나네요. 자, 그 다음에 담고 싶은 브랜드 가치 3T에 담아라 라고 하면서 제가 여기다 표현을 해놨던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자기소개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to be, 무엇이 되고 싶은가, to have, 무엇을 가지고 싶은가, to do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before,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이루고 나고 어떤 결과가 되면 그 이후에 애프터에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요걸 3T에 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고등학교나 대학생들 대상으로 워크숍을 할 때도 3T를 되게 많이 쓰게 했던 것 같아요. To be,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to have, 무엇을 가지고 싶은지, to do,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런 걸 자꾸 적어보다 보면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찾는데 효과적이고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그 to be, 무엇이 되고 싶은가는 가치 있는 지식을 소통시키는 지식소통가로 세상을 움직이는 영향력, 그 중심에 함께하고 싶다. 지식을 소통시키기 위해 책을 집필하는 작가, 마음을 움직이는 강연자, 내면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인터뷰어, 공감할 수 있는 토크쇼 진행자이고 싶다. 이게 무엇이 되고 싶은 투비였어요. 근데 지금 이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 참 놀라워요. to have, 그럼 무엇을 가지고 싶은가?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누리고 싶다. 실제로 애들은 to have에 보면 뭐 4억짜리 자동차 브랜드 이름 써놓고 높은 3층 집, 무슨 뭐 10억 빌딩 이렇게 써놓는데 상관없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쓸수록 효과적이랍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비포에 원데이 원칼럼을 썼습니다. 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글을 쓰고 책은 1년에 한 권 이상 책을 발간한다. 강연은 내가 경험한 것을 생생하게 전한다. 토크쇼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쇼를 통해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돕는다. 공동 프로젝트,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능력과 열정을 쏟는다.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었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을 해왔네요. 보니까 사람을 가치 있는 지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가치 있는 지식을 소통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는데, 그런 일을 통해 제가 결정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골든 시드 플랜터. 이게 뭐냐면 황금 씨앗을 심는 사람이거든요.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이 세상의 중심에 서도록 후원하고 코칭하고 싶다. 이게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고, 두 번째가 레인 메이커. 비를 만드는 사람이죠. 말로는 될 거야,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이렇게 그냥 그런 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그때 제가 썼던 거고요. 세 번째가 에우다이모니아.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를 꿈꾼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먹고 사는 일을 해결을 하면서 삶을 여행처럼 즐기는 것, 그게 에우다이모니아, 그러니까 행복에 대한 정의로 제가 해놨던 것 같아요. 결국 제가 이렇게 지금 바쁘게 살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동기부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레인메이커, 비를 내리는 사람처럼 필요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전문가로서 진짜 실질적인 일을 하면서 에우다이모니아, 삶을 즐기는 그런 이 낙원에서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그려놨고 이렇게 책으로 써놨더니 이대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신의 재능을 찾는 방법 중에는 인생 산맥 지도를 그려보는 방법도 있어요. 막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산맥 지도를 그리는 방법은 이 오른쪽 좌표로는 나이를 표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로, 그러니까 Y축 좌표로는 그 나이에 해당하는 어떤 사건을 이제 하나하나 적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을 기록하게 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그 X축에 맞게끔 이렇게 선을 하나 쭉 그려요. Y축 중간 정도에. 그리고 거기를 0으로 표현해 놓고 아래로 들어가는 건 마이너스 10까지 표현하고 위로는 플러스 10까지 주관적 느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 나이를 쭉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10대 때 있었던 사건 중에 기억이 나는 사건을 하나 그냥 적는 거예요. 18세 응원단장, 전교생 앞에서 응원단장을 한 후 내성적인 성격이 바뀜. 주관적 느낌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점 정도 준 것 같고, 22세 운전면허 탈락, 처음 쓰라린 낙방의 경험을 함, 나고자의 기분을 알게 됨. 근데 이때도 뭐 기분이 뭐 아주 바닥은 아니어서 한 2점 이렇게 주었던 것 같아. 그리고 뭐 24세 이렇게 졸업하고 바로 결혼하고, 근데 이제 이게 그 0을 지나서 밑으로 마이너스로 주관적 느낌이 떨어지는 시대가 32세. 엄마의 수술, 아빠의 위암 수술 후 사망, 남편 사업 실패, 일과 사람이 중요함을 알게 됨. 이렇게 해놓고 이때 저의 감정적 주관적 느낌은 마이너스 8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39세쯤 준비 없는 이직, 경제적 어려움, 첫 책 집필 계기가 됐고 개인 브랜드 구축을 시작했던 게 바로 10년 전 맞죠? 39세. 그리고 이게 이 바닥인 이런 주관적 느낌이 0을 넘어서 한 2점, 3점 그렇게 상승했던 게 40세. 나의 경쟁력 출간을 했지만 공조로 인해 아픔을 겪고 나의 정체성 이해에 도움이 됨.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41세에 지금 이 책 나는 브랜드를 썼는데, 그때 지식소통가로 활동, 꿈꾸는 바가 이루어지기 시작함. 나는 브랜드를 출간을 했고 사람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이렇게 인생의 산맥 지도를 직접 그려보면서 나라는 사람의 재능,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되게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아무도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에게 고통을 가하지 못한다. 요런 또 아주 명언도 거기 써놨네요. 그리고 브랜드 네이밍을 만드는 방법도 소개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누구에게나 이름이 있죠. 뭐 김춘수가 말한 꽃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의미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가 나의 브랜드, 나의 이름을 불러줘야 내가 꽃으로서, 브랜드로서 이 실제적으로 인정받고 효능을 발휘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브랜드 만들었다고 막 외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전문가야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뇌리에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나를 기억하면서 데려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브랜드 이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 이름을 만들 때 방법이나 이런 기법들도 소개한 책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브랜드 네이밍을 3, 5, 7 글자 수에 맞추는 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식소통가 5글자죠. 마음치료사 5글자. 그래서 숫자를 자꾸 줄이고 정리해서 3, 5, 7에 맞추게 되면 이 기억에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자신의 그 재능을 이렇게 네이밍으로 담아보기도 하고요. 자신이 가진 자산을 진단하면서 브랜드 자산을 체크해보기도 합니다. 4가지로 자산을 체크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능력 자산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막 적어보는 거야. 시간을 잘 지키는 거, 밤을 새는 거, 오래 버티기를 잘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잘하는 거예요. 책을 빨리 읽을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하는 것도 능력 자산이죠.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능력 자산이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사사분면을 만드는 거 있죠. 사사분면이 뭐야? 어려우면 A4 용지를 그냥 4줄로 접으세요. 가로 한번 세로 한번 접으면 4칸 나오죠. 그게 사사분면이야. 거기 맨 위에 1사분면, 그러니까 4개 중에 첫 번째 바로 능력 자산을 리스트로 정리해 보시고요. 두 번째 오른쪽에 2사분면에는 지식 자산을 적어 보십시오. 지식 자산은 각종 자격증, 논문, 책을 비롯해서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지식을 적으면 돼요. 그렇게 딱 적고 나면 적을 게 없다는 걸 알게 되세요. 그래서 내가 생각보다 지식이 없구나. 이거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 3사분면, 그러니까 아래쪽에 왼쪽에 보면 3사분면에 감성 자산을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감성 자산에는 능력 자산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해. 그래서 자상한, 배려 깊은, 에너지가 넘치는, 열정적인, 사려 깊은, 책임감이 강한, 외향적인, 편집광적인 이런 모두 감성 자산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감성 자산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나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게 떠오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어떤 때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긍정적인 감성 자산으로도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리스트업을 해보는 건 되게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4사분면의 마지막 4번째는요. 고객 자산을 써보시면 돼요. 인맥을 정리해서 거기다 써놓는 건데 나의 정체성에 도움이 되는 사람, 나의 실력을 뒷받침해 줄 사람, 내가 믿고 따를 사람, 나에 대해 홍보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새로운 인맥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의 단점을 꼬집어주고 방향을 제시해 줄 사람, 가족처럼 편하게 나를 맡길 수 있는 사람 등을 적다 보면 놀래 스스로. 내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많았나? 그래서 이렇게 고객 자산까지를 정리를 해보면 결국 나라는 사람이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진 걸로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 능력 자산, 지식 자산, 감성 자산, 고객 자산이 합쳐져서 내가 나오긴 하는데 한 분야의 전문가로 포지셔닝이 되려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능력 자산이 어떤 걸로 바뀌어야 된다? 자타 공인하는 결과물, 지식 자산화 돼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고객과 접점해서 내가 키워야 될 것보다 감성 자산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나랑 남이 보는 나와 같은 그런 이미지에 실제로 고객들에 의해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감성 자산을 키우는 것도 되게 효과적인 자신의 재능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여기도 이런 것도 표현해놨어요. 마를린 먼로처럼 생생하게 말하라. 개인 브랜드가 뭐냐고 섹시 아이콘 마를린 먼로에게 물었습니다. 개인 브랜드는 당신과 내가 동시에 느끼는 이미지다. 당신이 상상하는 그것이 바로 당신의 브랜드다. 가장 섹시한 상상?
나의 잠옷은 오로지 샤넬 넘버 5 한 방울이다. 이거 광고 카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죠. 그러니까 왠지 마릴린 먼로는 아무것도 안 입고 이 향수 한 방울 뿌리고 잘 것 같은, 그리고 그걸 꿈꾸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샤넬 넘버 5를 구매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 이미지 진단하는 것도 이 안에는 또 소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 진단 및 브랜드 업을 위한 각오 해놔갖고 내가 아는 나의 이미지, 이것도 역시 사사분면으로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사분면에는 내가 아는 나의 이미지,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아는 나예요. 여기에 내가 아는 나는 독하고 게으르고 강박관념이 있고 가끔은 여유롭고 수다스럽고 외롭고 악착 같고 열정적이고 자유롭다. 이게 내가 아는 나야. 두 번째는 남이 아는 나를 또 이렇게 적어보는데, 남이 아는 나는 남한테 물어보면 되기도 해요. 철저하고 프로근성 있고 열정적이고 직선적이고 몰입하고 유머러스하고 자유롭고 욕심 많고 편하다. 이게 남이 아는 나죠. 자, 그럼 나는 보여주고 싶은 나, 그 이제 세 번째 칸에 쓰는 거죠. 거기는 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봤으면 좋겠냐면 열정적이고 철저하고 프로답고 그리고 유머러스하며 함께 동행하고 싶은 사람의 이미지로 보여주고 싶어요. 그 갭을 줄이기 위한 나의 각오 세 가지.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시간을 지켜 철저히 해낸다. 둘, 일은 잘하면서도 재미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한다. 세 번째, 함께 여행하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놓고는 그 결론을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보여주고 싶은 나와 보이는 나를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마릴린 먼로식 개인 브랜드 하우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결국 참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지 하면서 하는 그 방법들을 제가 이거 책에 9년 전에 써놨네요. 자, 그렇게 탤런트를 찾는 또 다른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 사실 탤런트, 자신의 그런 그 재능을 찾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하게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꿈을 찾는 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고 보통 얘기하죠. 아직 꿈을 못 찾았어요. 꿈이 자꾸 바뀌어요. 이런 친구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꿈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꿈 목록 리스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꿈은 막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표는 선명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앤서니 라빈슨이라고 하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그 분이 말한 성공법. 첫째, 눈에 보이지 않는 꿈을 눈에 보이는 현실로 만들 목록을 작성했어요. 그는 자기개발 목표, 경력, 사업, 경제적인 목표, 그 다음에 여가 탐험 목표, 봉사 목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스스로 위대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먼저 가졌고, 두 번째, 내가 선택한 목표를 위해서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을 바로 지금 했죠. 행동 요령도 적고 필요한 마감 시간 같은 것도 적었고요. 셋째, 하루에 적어도 2번은 소중한 목표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걸 상상하고 그 기쁨을 느끼도록 했어요. 그렇게 해서 꿈을 이루었는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 나의 재능을 찾는 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재능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20고개를 넘어보는 거예요. 뭘 하고 싶은 게 뭔가, 왜 그거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묻다 보면은 결국 마지막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과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그 하고 싶은, 잘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들이 또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다. 핵심은 개인 브랜드를 만드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탤런트, 자신의 재능을 찾는 것, 그 재능의 본질, 마음속부터 울림에 나오는 그런 본질들을 찾아서 그걸 알 수 있게끔 목록화하고 기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되게 많은 이 방법들을 알려드린 것 같은데, 이 방법들이 전부 다 어디에 속하는 거다? 탤런트, 재능을 찾는 방법에서 소개해주는 것만 먼저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트레이닝, 그러니까 이 훈련법에 대한 것만 또 집중해서 소개해드리고 소통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 브랜드 방정식에 속하는 OT를 조금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 연구소, 셀링 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